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나사와 금속 핀에 관련된 설명인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조금 그 나사만 빼면 완전히 좋아지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수술 자체가 효과가 없고 부정확해요. 환자들한테 표현할 때는 사람 얼굴 뼈가지고 장난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연히 뺄 수 있죠, 그죠? 수술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생소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 기부스를 하고 철심을 박으면 다 붙고 나면 당연히 기부스도 풀고 철심을 뺀다는 생각을 할 텐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금속핀이나 나사는 뼈를 붙여서 서로 연결되게 하고 난 뒤에는 역할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게 되면 당연히 빼셔도 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쪽팔리기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치과 갔을 때 나사 나오는 게 싫죠. 내가 노인이 됐는데 치과 가서 치료하러 왔는데 나사가 이렇게 광대하고 그럼 쪽팔리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만져지거나 드물지면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내 몸에 나사가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요. 약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MRI나 CT 찍을 때 혹시라도 방해받을까봐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고 걱정을 많이 하죠. 이거는 걱정이 되는 내용이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당연히 나사를 뺀다는 거는 나사를 빼도 되는 조건인 걸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빼셔도 되고, 빼고 나서 다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게 만약 의심되면 안 빼겠죠, 그죠? 특히 광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광대 분류압이 좀 많기 때문에 광대가 혹시나 안 붙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광대 45도 같은 경우는 한 8mm에서 1cm 정도, 그리고 귀 옆에 같은 경우는 한 4, 5mm 정도만 붙어 있어도 충분히 힘을 받아요. 왜냐하면 뼈 자체로도 단단하게 고정되고, 뼈가 붙을 때는 원래 있던 뼈보다 더 단단한 뼈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그 뼈 주변에 사실은 섬유 조직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양 이상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전하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나사 뺐다고 해서 뼈가 뭐 부러지거나 벌어지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물론 나사를 아무리 많이 고정하더라도 CT를 찍었는데 뼈가 조금 부족한 넓이로 붙어 있거나 아직은 좀 튼튼하게 안 붙어 있는 게 확인되면 절대 나사 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뼈가 더 점점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게 고정되기 때문에 경과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빼는 걸 계획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피부가 찢어졌어, 꾸맸어요. 그럼 실밥을 빼러 갈 거 아니에요. 나사 뺐을 때 뼈가 부러지냐 걱정하는 거는 마치 실밥을 뽑으면 붙어있는 살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나사는 보통 이제 턱끝 같은 경우는 뼈가 좀 두껍고 잘 붙어요. 그런 경우는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충분히 튼튼해지기 때문에 6개월 정도에 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한 1년 정도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특히 광대 같은 경우는 뼈가 좀 약하고 하니까. 그리고 2년, 3년 지나면 나사 못 빼지 않나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사는 10년, 20년 지나도 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수술한 환자는 무슨 수를 써도 나사 뺍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우연히 생각나서 만약에 나사를 빼고 싶다, 그러면 병원 찾아오셔서 나사를 빼셔도 돼요. 그 대신 내가 조금 더 힘들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좀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이걸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으신데 그냥 좀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디 물건을 땅에 놔뒀을 때 나중에 뭐 비바람 치고 하면 흙이 살짝 덮이는 거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부위마다 좀 다릅니다. 귀 앞이랑 턱끝은 뼈가 좀 덮이고, 그 다음에 광대 45도랑 양악할 때 턱끝 옆부분에 넣는 거는 덮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광대 45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도 뼈가 나사를 덮어서 나사 못 빼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 그 대신 턱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덮여요. 빨리 덮이고 한 2년 정도면 꽤 많이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사 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나사를 덮고 있는 뼈를 긁어내야 돼. 긁어내고 그 나사에 홈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돌려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딴 게 힘든 게 아니고. 턱끝 나사 빼는 것만 30분 이상 걸려요. 마치 예전에 그 이집트 고고학 같은 거 발굴하다 보면 세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나.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문제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불안하거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다 뺍니다. 네, 부연설명 좀 하자면 예전에는 양악하거나 광대할 때도 치과 구강외과에서 수술한 분들은 나사 자체를 이렇게 네모난 나사를 썼었어요. 네모난 나사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나사 드라이브가 끝이 네모난,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그런 나사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물론 저희는 이게 따로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어느 시점부터는 95% 이상 십자 드라이브를 써요. 그러면 크게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십자 드라이브는 공통이니까 이빨은 다 맞죠.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한 수술이든 아니면 뭐 구강외과를 하더라도 나사는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수술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사 빼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양악한 분들은 나사를 빼고 오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빼야 된다고 알고 있고 구강외과에서 수술한 거는 성형외과에서 못 뺀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수술을 하고 양악하고 나사를 뺐어요. 그러면 와서 재수술하면 세 번째야. 그걸 내가 또 나사 빼면 네 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양악 수술 받은 분 중에 혹시나 윤곽을 새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절대 나사를 빼지 말고 그냥 오시면 돼요. 무슨 수를 써도 뺍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다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빼도 됩니다. 안 빼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 안 빼도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 항체, 항원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흔히 생각해서 임플란트하고 똑같습니다라고 환자분한테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얘기해요. 임플란트는 쉽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놔두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둘 다 티타늄 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사를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뭐 미세한 알러지 같은 게 없는 이상은 그냥 두시면 돼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나사 빼자 그러면 또 수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절개한다라는 말을 하면 싫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절개 부위를 실제 수술했을 때보다 조금 작게 하죠. 한 20-30%는 줄여서 합니다. 그리고 턱끝 나사를 뺄 때는 한 1.5에서 2cm만 빼면 되니까 턱끝은 되게 절개가 좁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개는 다 모두 다 해야 되고 당연히 실밥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또 실밥도 날짜에 맞춰서 빼야 된다는 거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기간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절개를 하고 일부분은 박리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뼈를 움직이는 수술이 아니에요. 뼈 위에 얹어져 있는 그냥 나사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뼈가 잘려 나간다거나 움직이거나 근육이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수술하고 나서 붕대 땡김이 전혀 안 하고 바로 그냥 얼굴 멀쩡하게 그냥 집에 가요. 입 벌리는 것도 처음부터 완전히 다 되고 음식 먹는 것도 100%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절개하고 다시 봉합한다고 하고 또 뭐 수술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지 회복 과정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쳐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박리를 하지만 박리 범위가 되게 좁아요. 유지인대 같은 걸 분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뼈를 축소시키거나 뼈가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수천 명을 나사를 뺐을 텐데 그분들 중에 처졌다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물론 턱끝은 처짐하고 상관없지만 광대 같은 경우도 나사 뺀다고 처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사 빼는 환자분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윤곽 수술할 때는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나사 뺄 때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일단 턱끝이랑 양악 수술한 나사, 턱끝 옆부분에 넣은 나사 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거 말고 광대 45도 나사 뺄 때, 요때가 박리하거나 나사 빼는 과정에서 신경이 좀 당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광대 앞부분 45도 앞광대와 요 부분이 감각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되게 드물긴 한데 이런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돌아와요. 그리고 또 한 개는 귀 앞에 나사 뺄 때 약간의 통증이나 소리 나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되게 드물어요. 이런 것들 말고는 오래가는 문제라든지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5년, 10년 전에 비하면 갈수록 나사를 좀 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사 빼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종자가 좀 특이하잖아. 나도 뺄 것 같거든. 저도 뺄 것 같아요.
근데 안 빼려는 사람 훨씬 많아. 또 수술하기 싫은 거 그런 거지. 마취는 근본이 이제 수면 마취, 전신 마취가 있으면 예전에는 수면 마취로 좀 많이 뺐다면 요즘은 점점 전신 마취를 좀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일단 입 안으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세척 같은 거 할 때 물이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넘어가면 환자가 살에 들리고 많이 움직이죠. 그게 오히려 좀 위험해요. 가능하면 전신 마취를 추천을 해요. 물론 이제 나사가 기간이 오래 안 됐다거나 환자분이 좀 많이 원하고 하면 수면 마취로도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랑 좀 상의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서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작게 하려는 미련이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뼈를 더 줄일 상황은 물론 아니고 그러면 나사라도 빼서 더 줄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건 맞기 때문에 나사라는 게 근본 두께가 있잖아요. 둘이 합치면 한 1에서 1.5mm 정도 두께가 됩니다. 광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쓰다 보면 한 2mm 정도 넘어가요. 그거가 빠지면 그만큼 부피가 좀 줄어들죠. 특히 귀 앞에 이렇게 볼록하게 만져지는 건 많이 부드러우시고 특히 광대 45도 같은 경우도 이 나사가 줄어들면 전체 부피감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확실히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귀 앞에 나사를 넣으면 이렇게 계단이 지는데 나사를 빼면 그 계단 지고 남은 부분의 뼈를 깎아줄 수 있어요. 귀 앞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분들은 나사 빼면서 뼈를 깎아주면 더 매끈해질 수 있고 광대 45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술할 때는 나사를 넣어서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뼈를 간다 하더라도 많이 못 가는데 나사 빼면서 나사 밑에 있는 이 뼈를 좀 울퉁불퉁한 걸 한 2, 3mm까지도 갈아줄 수 있어요. 한 3, 4mm까지도 갈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좀 부드러워져요. 그런 걸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나사를 빼면서 좀 갈아주거나 깎아주는 걸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전신 마취를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나사를 빼면 그 뺀 구멍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조그맣게 몇 군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뼈가 그 구멍에 차서 메워집니다. 100%.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없어져요. 구멍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CT를 찍어도 나사도 없고 나사 뺀 구멍도 안 보이니까 특별히 절개선이 뭐 좀 심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형외과 의사나 신경외과 심지어는 뭐 윤곽을 하지 않는 일반 성형외과 의사들이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나사 빼고 나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거짓말 해도 됩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소개도 될 것 같은. 이게 지금 나사에 대한 궁금한 거 하고 그다음에 나사 빼는 거에 관련된 걸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뺄 수 있으면 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본적으로 나사라는 것 자체 역할이 뼈를 붙이는 거고 뼈가 붙어 있으면 빼는 게 원칙이고 만약 내가 수술한다 나는 나사를 뺄 것 같아. 빼는 과정에서 수술하고 실도 빼야 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또 무섭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빼는 게 좋고 진짜 솔직히 내가 볼 때 좀 쪽팔려 이거. MRI 찍을 때도 좀 쪽팔리고 나중에 교통사고라도 당했는데 가족이 있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빼는 걸 적극 추천을 합니다.